지난 시간에 그 영어 학습에 대해서 영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단지 언어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신선한 느낌으로 이렇게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 지난번에는 이제 영어는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,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생각을 물론 텔레파시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개념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없는, 우리는 박쥐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고,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말씀드렸듯이 문자라든지 또는 음성이라든지 어떤 유형적인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뭐 체계화한 그런 문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게 언어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면, 그걸 따지고 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 그래서 단어라는 게 그래서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거기에서 이제 명사류, 동사류, 그 다음에 연결사류, 그래서 뭐 감탄사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했었는데, 그러면 이제 이러한 품사, 그릇의 종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단어, 의미를 담는 그릇이, 이건 약간 비유가 필요한데, 집을 짓잖아요. 집 짓기. 집을 짓는데 당연히 집 짓는 기본 재료들이 필요하죠. 기본 재료들이. 단어를 모아서 문장이라는 걸 만들죠. 문장.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이라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하죠. 규칙. 즉 단어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, 이게 집을 짓는 거라고 하면은 이 규칙이 쉽게 말하면 문법이 되는 것이고, 이 문법을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다 보면 이게 설계도가 되는 거죠. 설계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는 무엇으로 할 건지, 그 다음에 기둥은 무엇으로 세울 건지, 그 다음에 석가래라 그러나요? 하여튼 지붕은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야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만들지, 그런 거에 대한 체계가 생기는 거잖아요. 언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, 동사라는 게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. 동사가 기본이 되고,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통 정의할 수 있는데, 동사를 말하는 주체를 주어가 되는 것이고, 또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목적어 이외에 동사와 관련시킬 수 있는 어떤 설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보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등장했던 주어, 동사, 목적어, 보어가 이 네 가지가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붕, 석가래, 기둥, 기초, 이렇게 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를 바로 문장의 성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. 성분. 그래서 오늘은 더 간단하게, 지난 시간에는 단어,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, 그 단어들은 명사, 대명사,
뭐 여기 일일이 쓰지는 않았지만 동사, 형용사, 부사, 전치사, 접속사라는 연결사와 조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감탄사라는 이런 단어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문장화 시키는데 이런 건축 재료, 벽돌, 모래, 자갈, 무슨 콘크리트, 뭐 이런 철근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듯이 저런 재료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데 지붕, 석가래, 기둥, 기초를 이루는 것처럼 동사, 이걸 보통 성분으로는 서술어라고 보통 하죠. 서술어 또는 서술부. 서술어, 주어, 목적어, 부호, 이게 문장의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여튼간에 영어를 보는 시각 자체를 너무 어렵고 버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일단 그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 상태에서 집중이 가능하고 뭔가 몰입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, 지금의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도 그렇고 정서적 안정이 힘들고 부모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대화할 시간, 특히 brain is open, 뇌를 열 시간이 없어요. 그냥 닫혀서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해, 외워,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가치롭고 고귀하게 좀 품격 있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생활 속에서 반영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 영어에 대한 거에 좀 이어서 단순히 의미를 담는 그릇이었던 단어들이 문장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고요. 네,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다양한 채널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